안녕하세요. 창의적 사고 연애 한상 과정을 진행하는 LMPS 컨설팅의 송종영 전문교수입니다. 자, 이제 실행에 앞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릴 말씀. 제러미 바던이라는 사람이요, 국가별 문제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문제 해결 측면에서 보면 제러미 바던은요, 독일이 상당히 문제 해결을 잘한다고 봤어요. 독일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요, 문제가 발생되면요, 뭘 보낸다? 드론을 보내서 문제 해결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힘으로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미국의 형태를 보면요, 정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힘의 논리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의 인구는요, 공식적으로 몇 명인 줄 아세요? 16억이에요. 거기서 제로다? 이거 숨긴다는 거예요. 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요, 이런데요,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요, 우리의 위대하신 백두혈통 김정은 동지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고 모두 이쪽에 놓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참 여기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은요,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발생되면 스피드하게 빨리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임기응변, 전시행정, 바로 이런 식의 문제 해결한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문제 해결할 때 빨리빨리식의 문제 해결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중요한 거, 남 뒤를 따라갈 때는요, 벤치마킹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좀 벤치마킹에 따라가고 못하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젠 선두국 앞에 반연에 섰어요.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식의 이제 문제 해결은 지향해야 될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다 하는 건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세팅했으면 이제부터 실행할 때 있죠, 아주 스마트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 해결의 이제 프로세스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되면요, 우리 상황 파악을 해요. 그 핵심 문제를 선정해서요, 과제를 설정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50%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제가 설정되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딱 살펴볼 때, 이거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구나 하고 프로세스가 딱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패턴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과제는요, 원인이 무엇이지? 이 원인을 한번 따져볼 과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시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고 세부 계획 수립해서 액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과제는요, 과제가 설정이 되면 원인 분석까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안 썼던 다른 차별적인 창조적인 대안을 써야 돼, 이게 나올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대안 개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정의 단계, what. 2단계, 원인 분석 2단계, why. 3단계, 대안 수립 2단계, how. 4단계, 액션 2단계.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인지하고 상황 파악을 통해서 핵심 문제 선정하고 과제가 세팅이 딱 되잖아요. 여기까지 딱 되면 여기 여러 가지 과제가 나와요. 이 모든 그 과제가 저렇게 what, why, how, action의 4단계의 패턴을 밟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실행이 전략이 달리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행의 전략의 패턴을 놓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용의 과제가 있네요. 기본적인 프로세스상에서 발생되는 1과제. 전 여기서 1을요, 과제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조직에서 하는 일이 다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을 과제라 같은 맥락에서 봐요.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상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 입적으로 보고 핵심 문제 선정했어요. 그리고 과제가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제를 딱 놓고 봤더니, 이 과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에서 살펴볼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세부 계획 수립에서 액션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퀵 과제예요. 퀵 과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주차장 혼잡합니다. 왜 혼잡할까요? 주차장이? 이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적어서, 차가 많아서, 그죠? 이거 주차장이 혼잡하다 문제 하나를 딱 놓고 바라보면요. 여기 원인과 이 대안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작해서 차를 좁게 갖고 오게 하고요.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야 돼요.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제는요. 퀵과제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근데 의외로 이런 퀵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차장이 혼잡하다. 왜 혼잡할까?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A라는 관점, B라는 관점, C라는 관점, D라는 관점. 아주 분석도 하고요. 대안도 많이 수립해요. 나중에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데 시간적인, 정력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유형의 과제 해결이다. 이거. 또 2유형의 과제 해결이 있어요. 참신한 변화와 차별적인 대안을 주고 싶은 일 과제. 자, 이건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인지되고 상황 파악을 통해서 과제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목표도 수립이 돼요. 근데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 과제는요, 이전까지 썼던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새롭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 이제 대안 개발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부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how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패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 개발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고객 접수 창구에서 이제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접수된 불만 내용을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읽을 거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의자가 이제 불편하다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수립하겠어요? 읽을 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막 갖다 이제 꽂아놔주고 의자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의자를 이제 푹신한 거 바꿔주고 상당히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 문제 해결이죠. 근데 사실 고객 접수 창구에서 이제 불만이 이런 읽을 거리 부족, 의자가 불편히 나왔다는 겁니다. 왜 고객들이 이런 그 얘기를 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고객들의 진정한 니즈는 기다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차별적인 대안보다 좀 혁신적인 대안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젠 아이디어 발굴 미팅을 해야겠죠? 여러 군데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팀원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미팅을 한다든지, 아이디어 미팅을 통해서 뭐 베스트 아이디어 선정하고요, 그 다듬는 절차를 거치는 이런 대안 개발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2유형이에요, 2유형. 3유형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해져요. 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에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일, 뭐 이렇게 과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핵심 문제를 선정하고 과제화를 했어요. 과제화를 했는데 가만히 그 과제를 살펴보니까 이 과제가 왜 발생됐는지 원인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나름대로 이제 원인 분석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자, 원인 분석에 집중을 하셨으면 보통 이제 근본이 나오죠. 그럼 이제까지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어. 그럼 세부 계획 수립해서 액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왜 증가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미세먼지 증가에 대해서는요, 4, 5년 전에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도로 한번 분석한 게 있어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때 상황 한 달 동안 그 먼지 포집을 하고요,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인공위성으로도 관찰하고.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걸렸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넘게 걸려서 1년 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한반도에서 미세먼지의 중국발 영향들은 한 35%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또 미세먼지도 한 10%가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자체적인 그 미세먼지도 한 뭐 20%가 되고, 또 역으로 또 일본에서도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중국발 영향도가 큰 건 맞아요. 큰 건 맞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요, 중국과 협조를 통해서 중국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했죠. 중국도 좀 대책을 세워달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자체적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밸런스, 균형이 맞는 문제 해결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문제가 발생되면요, 이렇게 원인 규명 활동이 있죠. 데이터를 수집한다, 주변 사례를 탐방한다, 유사 사례를 연구한다, 이런 거를 무지하게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치는데 나의 발목을 잡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사회형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 해결이에요. 파격적인 변화와 변신이 제기되는 일, 과제.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돼서 상황 파악하고 핵심 문제 선정하고 과제로 설정이 됐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이거는 정말 원인 분석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원인 분석 제대로 하고요. 이런 원인이구나.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안 썼던 파격적인 대안을 한번 써봐야 돼. 그럼 대안 개발에 이제 치중을 하셔야 돼. 그리고 대안 개발 치중하셨으면요, 세부 계획도 좀 디테일하게 그 분석을 통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 해결은요, 문제 정의, 원인 분석, 대안 개발, 실행 관리, what, why, how, action 4단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좀 디테일에 검토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때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서 그랬다? 그래서 교통사고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다시 좀 디테일하게, 좀 체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요, 간편 모드에서 복잡 모드로 다시 원위치시킨 사례예요. 이것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더 증가하고 있죠? 막 음주운전도 막 늘어나고. 자, 이건 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패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 기획을 통해서 액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형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직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과제 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1유형이 과제되어 있고 2유형이 과제되어 있고 3유형이 과제되어 있고 4유형이 과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에 무수히 많은 과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4유형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여쭤보면요, 많은 분들이 4유형의 비중을 되게 높게 얘기하세요. 40에서 50%.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유형의 과제가 30%가 넘어가면요, 일단은 그 조직은 망한 조직이라 생각해도 크게 부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조직이 경험적인, 성공적인 노하우도 없이 30% 이상 되는 일을 떨고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조직은요, 망한 조직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조직은요, 무수히 많은 과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반이 1유형, 2유형의 과제의 비중이 엄청이 높다. 최소한도 60%에서 많게는 70% 정도 될 것이다. 3유형과 4유형의 과제는 비중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제 말이 맞아요. 저도 조직생활 한 20년 정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 해결의 패턴을 갖고 딱 들어가서는 많은 조직과 많은 기관과 많은 문제 해결자들이 1유형과 2유형의 과제를요, 4유형처럼 한다는 거예요. 팍 치고 나갈 거를요, 4유형처럼 체계적인 반배를 다는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페이퍼웍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조직의 혁신적인 차원에서 조직의 스마트하게 변신시키는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이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를 발목 잡는 하나의 형태로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유형적인 부분에서 저 과제의 유형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3유형인지 4유형인지 5유형인지 유형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자를 지목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3유형 김대리가 하고, 요거는 1유형 이대리가 하고, 요거는 2유형 홍주임이 하고, 요거는 1유형 김 과장이 하고, 요거는 이제 2 과장이 하고, 요거는 이제 이순신 사원이 한다. 그러면 이제 각 과제를 맡은 사람은요,
3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 분석에 치중하는 거고요. 1위형을 맡으신 분들은요, 액션, 빨리빨리. 2위형은요, 대안 개발 치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4위형은요, 좀 체계적인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 과제의 성격에 맞게 과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가서 이제 문제 해결에 이제 논리적 접근이 딱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 램지 신장기업팀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됐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창의적 접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Just a couple of days ago, feeling a sense of hope, he, along with his staff, Hot Potato Cafe into a fun, Nice lounge area. You see stuff, new wooden tabletops. Store, okay, they've donated $5,000, yeah? So I want someone to mentor Danielle, this man, for a month, to mentor you, Danielle, to stand and support you. And he seriously knows he's proper helping hand. Just hours before the relaunch, Chef Ramsay shows the staff a sample of all of exciting potato appetizers, entrees, and side dishes. Uptown chowder, yeah, bacon, onion, clams, potatoes and creams. The veggie, classic cheddar cheese, broccoli and green onion. The entrees, potato rosti with smoked salmon, beautiful. French fries, sweet potato fries. The Idaho potato free supply potatoes. Oh my God. News just minutes before the doors are open. Of the Hot Potato Cafe, Mr. Spuddy Halley. Oh, basically. The last time I was in here, it just didn't look like that. An hour into dinner service. Are you guys? And with customers impressed. But the guest who can make or break the restaurant, the food critic of the Philadelphia Weekly, has... Very smooth. It's good. So potato-rific. This is what we work so hard for, and it's not Spuddy hell anymore. After feeding well over 100 guests and having no dishes for the staff. When I first arrived, honestly, I honestly felt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has got the case. You're going to explode in you. Now believe in yourself. Great restaurants, and honestly, stick with it. Thank you. Thank you. 자, 시청하셨나요? 이 고든렌지 문제 해결처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 문제 선정해서 창의적 대안도 좀 들어가면서 문제 해결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